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7월 31일 허베이성 한단입니다. 일진 광풍이 불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외벽이 마치 종이로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는 건물의 철제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 대로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는 창문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거실 안에 광풍이 들이칩니다. 바람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부의 길거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단층 건물의 지붕이 모두 날아가고 전쟁이라도 난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외출한 사람들은 바람의 기세에 눌려 몸을 숙이거나 날아다니는 물체를 피하느라 혼비백산한 모습입니다. 8월 1일 허난성 북부 안양입니다. 밤하늘의 번개가 사이키 조명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번개가 칩니다. 이런 형태의 번개를 앰들 크롤링 라이트닝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놓은 쇠를 두들길 때 불꽃이 좌우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빌딩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로 밤하늘을 밝히는 번개가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 번개가 치면서도 천둥 소리는 없었다고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번개가 마치 하늘에서 악마가 발톱을 펼치는 것 같아 종말의 때와 같은 음산한 분위기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저우의 홍수는 일단락됐지만 허난성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물난리가 진행 중입니다. 고지대에서 계속 흙탕물이 강물을 이루면서 내려오고 있고 도로는 갈라지고 유실됐습니다. 곳곳에서 이 같은 홍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양시의 경우 수많은 가옥이 붕괴되고 떠내려가면서 407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23명이 실종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정저우 시내 쪽으로 물을 방류해 진광터널과 지하철 3사를 빚은 창주항 저수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뻘로 변한 저수지 안에서 보트를 저어가며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한 70대 노인은 여기서 시신 15구를 수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허난성에서 발생한 상황을 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난성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난성은 황허를 기준으로 남쪽입니다. 그 위가 허베이성입니다. 서쪽으로는 시안이 성도인 섬서성, 동북쪽으로는 산동성, 동쪽으로는 안울성입니다. 남쪽으로는 후베이성과 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원이라 불렸던 중국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고장입니다. 면적은 16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1.6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상주 인구가 9,900만입니다. 예로부터 농업대성, 천하의 양식창고라고도 불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가 기이한 번개가 쳤던 안양부터 허비,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허 남쪽에 성도인 정저우가 있습니다. 정저우의 동서로는 루오양, 한국어로 낙양과 카이펑, 즉 개봉이 있습니다. 낙양은 삼국 연의에 나오는 동한의 수도입니다. 역대 많은 왕조의 수도가 바로 낙양인데 이 낙양을 모델로 한 대표적인 도시가 일본 교토입니다. 카이펑은 송나라의 수도입니다. 포청천에 등장하는 개봉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저우 바로 아래는 쉬창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 위나라 수도 허도가 바로 쉬창입니다.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중심지 중원이라 불렸던 허난은 근현대가 되면서 낙후된 곳으로 변했습니다. 농업 위주인데다 인구가 많아 외지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민공도 많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몇십 년 전만 해도 매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에이즈 환자도 중국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허난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외지에서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허난성 출신이면 취업도 잘 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허난성 정저우가 이제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정저우에서 수해 참사가 발생한 날 시진핑은 수해 직후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수해 다음에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사태가 흘러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중공 당국은 7월 31일 자정까지 정저우시에서만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7구 진광루 주변을 고위험 지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공교롭게도 정저우시에서 가장 큰 27 화장장과 참사가 발생한 진광터널이 있는 지역입니다. 홍수가 일단락되자 방역 모드로 급속히 전환한 겁니다. 이튿날인 8월 1일에는 쌍추시와 주마덴에서 각각 한 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저우의 한 시민은 이포크 타임즈에 전염병은 수해 이전에 정저우에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저우 당국이 이미 7월 12일 정도부터 무증상 감염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저우의 확진자는 주로 정저우 제6병원에서 나왔지만 진원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난징발이라고 못 박은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7월 31일 정저우시 위생건강주임 푸꾸이롱과 정저우 제6인민병원의 당석이 마수화는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면직됐습니다. 7월 31일 정저우 관리에 따르면 이곳의 전염병 확산 속도는 극히 빠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징이 인도 변종과 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난성 각지의 15개 병원으로부터 2,300명의 의료진을 차출했습니다. 이들 의료진들은 RNA 검사 대오를 구성해 정저우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저우시는 허난성의 성도로 시의 수장은 시진핑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몇몇 중국 매체들은 정저우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지만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정저우 사태는 중공 중앙의 권력 구도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공에서 폭발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7월 하순 난징에서 전파된 델타 변이입니다. 7월 31일 한 주 동안 발표된 확진자 수는 과거 5개월 동안의 숫자에 상당하는 32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숫자만 75건이었습니다. 중공이 공식 발표하는 숫자는 물타기를 많이 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지역은 난징을 포함한 장쑤성입니다. 중공 국무원 부총리 순춘란은 난징을 방문해 루코우 공항을 중심으로 2만여 명을 격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쑤성 양저우의 공항도 국내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후난성 장자제도 7월 31일을 기해 모든 풍경구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의 시민들의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장자제가 이렇게 엄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은 베이징에 바이러스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베이징 당국은 장자제를 여행하고 돌아온 베이징 시민 2명이 확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이징 시민이 사는 곳은 창핑구입니다. 확진으로 판명된 날 당일 밤 한꺼번에 10개 커뮤니티가 봉쇄됐습니다. 4만 천여 명이 강제 자가 격리된 겁니다. 그리고 전 베이징 시민들에게는 외지로 나갈 수 없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을 벗어나려면 48시간 동안 음성이라는 증명서와 건강 QR코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8월 1일의 모습인데 베이징으로 들어가기 위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베이 장자코우에서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110번 국도입니다.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입구에서 역학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공은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전국을 옥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칭의 슈산에서는 밤낮으로 호선산 의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난징 역시 화옌산 의원을 서둘러 짓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전염병 초기에 있었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대폭발을 대비하는 모습이 섬뜩합니다. 8월 2일 후베이 우한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초기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울타리를 치고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경찰이 쫙 깔렸습니다. 계엄 상황이나 다름없는 살벌한 풍경입니다. 지난번처럼 집에 갇힌 채 식량이 떨어질까 두려워 슈퍼마켓에 달려가 닥치는 대로 식료품을 사재기 했습니다. 매대가 일찌감치 텅텅 비었습니다. 8월 1일 중공 관영 매체인 추스 잡지는 시진핑의 교시를 게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구조나 대응에 대한 미숙이 아니라 8일 건군절을 맞아 중공군은 당의 지시를 듣고 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시진핑의 지시였습니다. 전문은 5천자인데 당이란 글자가 113차례 등장합니다. 군대는 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이 군대를 지휘해야지 군대가 당을 지휘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확립된 원칙이지만 이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겁내고 있는 게 군의 이반 가능성입니다. 상하이방의 인맥을 숙청하고 숙청해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절대 민심 이반으로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허난성에서 수천 수만이 희생돼도 민심 이반이 직접적인 체제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홍수 재앙 이후 방역을 구실로 옥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위압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정저우의 한 20대 여성은 진광터널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진광터널 안에서 고립됐는데 다행히 출구와 가까워 차문을 열고 급히 탈출했다는 극적인 시설입니다. 너무 다급해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탈출했는데 다른 차량은 그대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에 수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우마오와 샤오퍼농들이 신상을 털면서 애국적이지 못하다고 인신공격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정저우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허난지하요, 중고지하요를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맹목적 애국심을 부르짖는 샤오퍼농들입니다. 정저우 시내는 검은 옷을 입은 1만 명 정도의 사법경찰이 쫙 깔려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있는지 감시하면서 위압적으로 행동합니다. 강력한 경찰 국가인 중공에서 민심 이반은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닙니다. 이제 홍수재해에 쏠렸던 이목을 전염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방역 독재가 중공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